안녕하세요. JNGK 김회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JNGK에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시청자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킹을 통해서 비거리를 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코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킹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손목을 접는 동작, 많이들 흔히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코킹을 빨리 할 것이냐, 좀 천천히 할 것이냐, 의견이 아주 분분하죠. 근데 코킹이라는 것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많이 비유를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망치질이에요. 망치질을 해서 못을 뒤에 박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손목을 안 사용하고 이렇게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못이 잘 박혀질까요? 잘 안 박혀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목을 이용하는 이유는 적은 힘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못질도 그렇고 골프스윙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킹을 통해서 클럽을 백스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접어 올라가잖아요. 접어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접혔던 손목이 순간 풀어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순간 스피드, 그 순간 스피드가 결국은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공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건 손목을 우리가 쓴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쓰여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계추 운동을 다시 한번 비유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계추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이 중심을 따라서 추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깨로부터 팔과 클럽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팔과 클럽은 두 개의 진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팔 하나의 진자 운동, 손에서부터의 클럽이 또 하나의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중에 이 손목은 힌지예요. 힌지, 연결고리. 그렇죠? 손목이 접히고 풀어지는 거는 내가 할까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클럽을 꽉 잡고 있지만 않는다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접히고 풀어져요. 이게 코킹이고 이게 릴리스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할 게 없다,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골프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클럽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되려면 첫 번째 해줘야 될 전제 조건은 있어요. 뭐냐면 그립을 가볍게 잡아야 돼요. 손에서요, 클럽을 잡을 때 이 헤드의 무게를 느껴주세요. 거기서 보시면 제 손목이 까딱까딱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까딱까딱이 뭐냐면 이 클럽의 무게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손에서 그립을 가볍게 잡고 손목만 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 이 클럽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이 까딱까딱을 살짝 옆으로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클럽의 무게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도 손목을 내가 이렇게 접고 또는 천천히 접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약간의 헤드 무게를 느낀다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올라가면서 살짝만 접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별로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를 큰 힘을 주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강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코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식적으로 너무 동작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헤드의 무게를 손에서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 접어 올라간다. 근데 이거를 언제 접어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물론 좀 늦게 접고 좀 일찍 접고의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천천히 좀 접는 그런 느낌이 어떤 다운스윙으로 연결을 좀 가져올 수 있느냐면, 약간 손이 좀 뻣뻣하진 않지만 손목이 좀 부드럽게 약간 접히다가 내려오면 손목이 약간 이렇게 접혀서 내려올 때 다운폭이라고 하는, 손목이 좀 처음 올라갈 때 좀 천천히 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이 접혀 내려오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뻣뻣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헤드를 내 몸에서 바깥으로 좀 던지듯이,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어깨를 돌면서 살짝 던지듯이 하다 보면 헤드가 어느새 내 손목을 접어서 자연스럽게 탑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코킹을 해서 탑까지 계속 접어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몸은 돌되 살짝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내 몸의 바깥쪽, 오른쪽으로 살짝 클럽을 던진다 생각하면 어느새 클럽이 내 손목을 자연스럽게 접어서 코킹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내가 굳이 의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걸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임팩에 더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손목에서 헤드의 무게를 살짝 느낄 정도로 가볍게 올라가면서 살짝 접혀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자, 근본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비거리하고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제 코킹을 이해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에 코킹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는 비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스피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손목이 좀 부드럽게 접혔다가 결과적으로 내려올 때 손목이 조금 더 유지가 되어서 순간 풀어줄 때 스피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곳을 한 동작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근데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의 코킹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힘을 좀 빼서 헤드의 무게를 좀 느끼세요. 그리고 무게를 느끼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다운스윙으로 한 동작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때 손목은 자연스럽게 접히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알아서 풀어져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손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손목의 코킹과 릴리스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킹을 언제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손에서 헤드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가볍게 유지한 상태로 스윙을 하다 보면 코킹과 릴리스는 오히려 의외로 잘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손목이라는 것은 그립을 가볍게 잡으면 손목이 자연스럽게 접혔다 풀어지는 그 동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마지막 순간은 순간적으로 내 손에서 빠르게 스윙을 할 때 빨리 풀려지면서 거기서 생기는 스피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공을 던질 때도 손가락으로 잡고 마지막 스냅을 이용해서 한 번만 던져도 충분히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와인드업하고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빠르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미리부터 힘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코킹을 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다가 마지막 스피드를 살려주는 역할을 내 손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뿌려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의 연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사실은 요거는 제가 레슨을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도구예요. 이게 보시면 드라이버 샤프트잖아요. 여기 헤드가 빠진 거죠. 뭐 부러진 샤프트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신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바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 들리나요? 예, 이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신체 부분에 의해서 역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머리를 많이 썼나요? 아니면 몸을 많이 썼나요? 어깨를 많이 썼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어깨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움직여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어깨는 별로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어깨로부터 팔이 자유롭게 휘둘러지고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끝에 있는 손목을 이용해서 클럽이 잘 던져주고 풀어줄 때 여기서 스피드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꽉 잡고 세게 쥐어박듯이 치면 멀리 갈 것 같아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치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을 때리는 것은 헤드잖아요. 헤드가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헤드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려면 내 손으로부터 자유롭고 빠르게 날아가도록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올라갈 때부터 힘이 들어가면 그 코킹이 빨리 풀리고 미리 풀려진 상태에서 못 던진다. 그래서 올라갈 때 부드럽게 코킹을 하고 올라가야 그게 내려올 때도 손목이 유지가 되다가 순간적으로 뿌려주면서 거기서 스피드가 살아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뭐 이런 막대기가 없으면 그냥 드라이버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요. 이런 연습하세요. 근데 조심할 건 앞뒤로 사람들이 없을 때 조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스피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상태로 자신 있게 스윙을 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코킹과 함께 비거리에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백스윙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립을 좀 가볍게 잡아서요. 헤드의 무게를 살짝 느끼세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백스윙 때도 까딱까딱 하던 이 느낌을 옆으로 좀 까딱하는 거예요. 어깨를 들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손목이 자연스럽게 접혀요. 내가 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헤드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어느새 접혀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갔던 흐름을 그대로 다운스윙까지 이어져 내려오다 보면 오히려 다운스윙 때도 손목이 좀 더 잘 유지가 돼요. 그 유지가 된 손목을 순간적으로 던져주듯이 풀어주면 당연히 스피드가 살아나요. 최종적으로 그 손에서 던져주는 느낌으로 임팩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느낌을 꼭 살려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코킹이 비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편의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많이 미흡합니다. 여러분들께 더 좋은 레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뭐죠? 구독,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